안녕하십니까? 이 CD는 2011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 녹음 테이프입니다. 잠시 후 2011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문화평론가의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는 에스컬레이터 옆에 피아노 계단을 설치해서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나도록 센서를 부착한 곳이 있습니다. 피아노 소리에 재미를 느낀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두고 평소와 달리 계단을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시카고에 있는 레이크쇼 도로는 미시간 호수의 빼어난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이지만 곡선 구간이 많아 사고가 빈발한 곳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시 당국은 커브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가로로 흰 선을 그어 커브에 가까이 갈수록 선의 간격을 점점 좁게 만들었습니다. 속도가 높아진다는 착각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러자 사고 건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도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넛지라고 합니다. 넛지의 사전적 의미는 옆구리 같은 곳을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입니다. 미국의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탈러 교수가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선택 설계의 힘을 넛지라 부르며 새롭게 정의한 것입니다. (2번) 다음은 강의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수학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수학자인 네이피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피어는 지금 쓰는 로그를 만들었고 또 계산자를 만들어서 큰 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이피어는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천문학에서는 큰 수를 자주 계산해야 했기에 쉽고 편리한 계산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네이피어 계산자입니다. 네이피어 계산자는 1단부터 9단까지 구구단이 쓰인 막대 9개와 어느 행인지 알려주는 막대 하나를 더해 모두 10개의 막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곱셈을 한번 해볼까요? 그림 1을 봅시다. 237 곱하기 6을 계산하려면 먼저 2단, 3단, 7단의 막대를 나란히 놓습니다. 그리고 6번째 행의 수를 같은 대각선 방향 안에 있는 숫자끼리 더하여 차례대로 읽으면 됩니다. 첫째 자리는 1, 둘째 자리는 2단의 2와 3단의 1을 더해 3, 셋째 자리는 3단의 8에
7단에 4를 더하면 12, 마지막으로 2입니다. 즉 1, 3, 12, 2인데 수가 10을 넘으면 앞자리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422입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6497 곱하기 7을 계산해 봅시다. 그림 2처럼 6, 4, 9, 7단의 막대를 놓으면 되죠. 6497 곱하기 7입니다. 그럼 괄호 안에 들어갈 수는 어떻게 되죠? (3번) 이제 방송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심한 졸음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졸리는 것도 심하면 병이라고 하는데요. 건강길잡이, 오늘은 기면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희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보통 졸린다고 할 때 졸음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를 심한 졸음이라고 합니까? 심한 졸음이라고 하면 수업 시간같이 꼭 깨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졸음을 참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과다수면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과다수면증은 기면증과 같은 건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면증은 과다수면증의 한 증상입니다. 우리 뇌에는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는데요. 이 중추의 통제하에 수면의 패턴이나 양과 질이 결정됩니다. 이 수면 조절 중추에 문제가 생겨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대에 심한 졸음을 느끼는 뇌신경계통의 질환을 과다수면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면증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면증은 뇌 속의 각성 물질인 하이포크레틴 부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개 한창 공부할 시기인 10대 중반에 심한 졸음증이 나타나면서 시작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어 생활에 불편이 많고 감정 변화와 함께 근육의 긴장이 풀려 넘어져 다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 예. 그래서 기면증이 학습 장애를 초래한다고 하는군요. 그런데도 병이라 생각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으로 여기다가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특히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이 점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4번과 5번)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찬성과 반대, 양측 입장이 팽팽한데요. 환경부의 이종무 과장님, 그리고 시민단체의 김혜정 대표님 두 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케이블카 설치 길이는 현행 2km에서 5km로 정류장 높이는 9m에서 15m로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조건을 완화하게 된 이유를 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자연 훼손은 최소화하면서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졌고요. 또 하나는 노약자나 장애인에게도 다양한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에게도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입니다. 케이블카 설치 기술이 발전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 경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말씀이신데요. 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환경 훼손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안에 케이블카를 더 많이, 더 높이, 더 길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자연 보존 지구 내에 케이블카 설치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 예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케이블카를 설치해 자연 환경도 잘 보존하면서 관광객도 더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최근 많은 지자체가 케이블카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자치단체들은 모두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카가 생기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자연은 더 훼손될 것입니다.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국립공원에 재투자하도록 했습니다. 이 요건을 채우는 곳 가운데 내륙과 해양 한 곳씩 우선 설치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국립공원의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케이블카를 설치, 운영해서 수익금을 전액 국립공원 관리에 쓰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러면 잠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6번 문제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십시오.